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탈중앙화 거래소 GMX, 그리고 그 생태계의 핵심인 GLP와 최신 GM 토큰 시스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GMX 적동 방식, 또 유동성 공급자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지, 그리고 특히 V2 업데이트가 뭘 바꿨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GMX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 원리랑 기회, 또 리스크까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우선 GMX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자료들 보면 GMX는 중앙기관 없이 사용자들이 직접 연구 선물 계약을 거래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DX라고 하네요. 네, 덱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외부 가격 정보, 그러니까 오라클을 써서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 미끄러짐, 그 슬리피지가 없다는 점이던데요. 네, 그렇죠. 슬리피지가 없다는 건 사용자 입장에선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GMX 시스템의 정말 중요한 부분에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죠. 이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을 풀에 예치하면 그 증표로 받는 게 바로 GLP 또는 이제 V2에서는 GM 토큰이고요. 아, GLP나 GM 토큰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수익 구조가 뭐랄까 상당히 독특하다고 분석돼 있던데요. 네, 핵심 수익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유동성 풀에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 수수료의 상당 부분, V1 기준으로는 70% 정도를 나눠 갖는 거고요. 네, 수수료 수익.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선물 트레이더들이 거래하다가 손실을 보면 그 손실 금액이 고스란히 유동성 풀, 즉 GLP나 GM 보유자들의 이익으로 잡힙니다. 와, 트레이더 손실이 나의 이익이 된다고요? 네. 보상은 주로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체 같은 해당 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그리고 ESGMX라는 걸로 받게 되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유동성 공급하고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 트레이더 전체의 성과와 약간 반대로 가는 거네요. 트레이더들이 평균적으로 돈을 잃으면 내가 벌고 반대로 그들이 막 돈을 벌면 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GLP나 GM 투자의 근본적인 위험 요소이면서 동시에 보상 구조인 거죠. 시장 상황이나 트레이더들 전체 포지션에 따라서 수익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물론 풀 자체를 구성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 가격이 변동하는 위험도 당연히 있고요. 아, 만약에 이런 트레이더 성과랑 직접 연동되는 리스크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플랫폼 수수료의 30%를 받는 GMX 토큰을 사서 스테이킹하는 게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보상으로 ESGMX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도 설명이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GMX랑은 다른 건가요? 네, ESGMX는 에스크로우드 GMX, 그러니까 일종의 락업된 GMX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없고요. 아, 묶여 있는 거군요. 예, 이걸 다시 스테이킹해서 추가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1년 동안 소위 베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진짜 GMX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베스팅이요? 네, 그 베스팅이라는 게 토큰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풀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막 토큰 던지는 걸 막고 좀 장기적으로 플랫폼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장기 홀더들을 위한 거네요. 그런데 GMX V2 업데이트 얘기도 중요해 보여요. 기존에는 GLP 풀 하나였다가 GM 풀 개념으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변화죠? 아, 네. 그게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V1에서는 지원하는 모든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전부 다 하나의 큰 GLP 바구니에 담겨 있었어요. 네, 그냥 한 통에 다. 그렇죠. 근데 V2에서는 예를 들면 이더리움 달러 거래상, 비트코인 달러 거래상 이런 식으로 각 마켓별로 독립된 유동성 풀, 이걸 GM 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운영해요. 아, 개별 풀로 나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 공급자는 자기가 원하는 특정 풀, 예를 들어 나는 이더리움 풀에만 넣겠다. 이렇게 선택해서 자금을 넣고 해당 풀의 GM 토큰만 받게 되는 거죠. 이 변화가 실제로 가져오는 가장 큰 이점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되게 강조하던데요. 네. 바로 리스크 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알트코인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막 엄청난 수익을 내서 그 해당 GM풀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도
별도로 이더리움 GM풀의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은 직접적인 타격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아, 영향이 분리되는 거군요. 그렇죠. 각 풀의 성과랑 보상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계상되니까요. 이건 유동성 공급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오라클 가격을 누가 조작하거나 할 위험은 없을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우려하던데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오라클 조작은 디파이에서는 항상 경계해야 하는 위험이죠. 그렇죠. GMX는 이걸 막기 위해서 일단 굉장히 신뢰도 높은 탈중앙 오라클 네트워크인 체인링크를 사용하고요. 여러 거래소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고 또 특정 시간 동안의 평균 가격, 그 TWAP 방식을 참고합니다. TWAP 방식이요? 네, Time Weighted Average Price. 그러니까 순간적인 가격 왜곡으로 시스템을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도 완벽한 보안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과거에도 GMX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걸 보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GMX는 슬리피지 없이 거래할 수 있고 또 독특한 유동성 공급 모델을 가진 DX다. 네, 그리고 GLP나 GM 보유자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들의 손실로부터 수익을 얻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와 반대 포지션을 잡는 구조인 거고요. 그렇죠. 약간 제로섬 게임 같은 측면이 있죠. 그리고 ESGMX는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V2의 GM풀은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좀 더 맞춤형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오라클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고요. 네, 핵심은 다 짚어주셨네요. GMX 생태계의 작동 방식과 그에 따른 기회, 그리고 본질적인 위험까지 양면을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 분석이 GMX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GMX V2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된다면 이렇게 개별 자선 풀로 리스크가 분리된다는 점이 당신의 투자 결정이나 위험 평가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